학생 여러분, 수능 특강 사회문화 12강의 도표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문제풀이를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능 기본 문제 122쪽의 3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계층 B를 구할 때는 상중하를 다 더하면 전체 인구이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 100%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상층이 20%고 중층이 50%고 하층이 30%라고 하면 상중하의 B는 20대, 50대, 30이 되겠죠. 이걸 만약에 약분하면 2대 5대 3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상중하의 B를 합하면 10이 되기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B분의 A가 3분의 10이고 C분의 B가 7분의 3이에요. 공통된 B를 보니까 값이 3이라고 돼 있네요. 아, 그럼 B 값이 3이고 A는 10이고 C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을국 같은 경우에는 3인데 3은 사실 1분의 3이니까 B가 1이고 그 다음 A가 3이고 그 다음 C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ABC의 B는 우리가 다 찾았는데 ABC가 상중 하중에 어떤 계층인지는 모르니까 두 번째 힌트를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힌트를 보시면 자, 자녀 세대가 기준이에요. 자녀 세대에서 상승 이동이 안 되는 계층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상승 이동은 부모의 계층보다 자녀의 계층이 더 높아진 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녀의 계층이 하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층보다 더 낮은 부모의 계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층에서는 상승 이동이 발생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누구 기준일 때? 자녀 세대 기준일 때. 그러면 여기 문제 A가 뭘 의미한다? 하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는 어떤지 보세요. 역시나 자녀 세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강 이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 하강 이동이라는 것은 부모에 비해서 자녀 세대 때 계층이 낮아져 버린 거니까 부모보다 자녀의 계층이 더 낮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상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상층보다 높은 계층이어야 되는데 그 계층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하강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면 B가 상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C가 중층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층이 B가 상층, C가 중층, A가 하층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갑국의 계층 B는 B가 3, C가 7, A가 10 이렇게 되겠죠. 을국은 B가 1, 그 다음에 C가 6, A가 3인 구조를 가지겠죠. 그러면 합해서 을국 같은 경우에는 10이 되죠. 이 말은 인구비가 1대 6대 3이라는 말은 10%, 60%, 30%의 계층별 인구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갑국은 3대 7대 10이잖아요. 자, 근데 이건 합하면 20이야. 200%가 될 수 없으니 이거를 갖다가 10을 곱해주고 대신에 약분을 해주면 100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15, 35, 50으로 우리가 100으로 맞출 수 있다. 비율은 그대로 두면서. 자, 이렇게 하면 계층비가 다 구해졌습니다. 그럼 보기를 해결해 봅시다. 자, 1번 갑국의 경우 상층 인구가 하층 인구보다 많다. 자, 지금 비율은 100%지만 갑국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상층은 15명, 35명, 50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갑국과 을국의 인구 수만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갑국 내에서 100명으로 가정해서 15명, 50명 비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1번.
갑국의 경우 상층 인구 15명, 하층 인구 50명이니 많다 아니죠. 을국. 자, 을국 같은 경우도 역시 100명을 우리가 가정하면 여기가 10명, 여기는 60명, 여기는 30명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중층 인구 60명, 하층 인구 30명이니까 더 많죠. 자, 비율은 그냥 이거 그대로 보시면 비율이죠. 그죠? 자, 중층의 비율은 갑국이 얼마예요? 35%. 그다음에 을국은 몇 %예요? 60%니까 높지 않죠.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보기예요. 상층 인구에 대한 중층 인구의 비,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푸는 방법. 자, 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뭐뭐에 대한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분모 기준이니까 이거는 분자로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을국 같은 경우에는 상층 인구가 15. 을국은 10이네요. 을국은 10. 그 다음에 중층 인구가 60. 갑국은 15분의 35. 어디가 더 큰가요? 을국이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 구조만 가지고 판단하면, 자, 갑국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을국은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는 갑국이 아니라 을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프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아주 쉬운 문제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조건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는 갑국, 을국, 병국 세 국가의 계층 구성비를 찾아야 해요. 그럼 갑국의 계층 구성비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힌트 한번 볼게요. 자, X축, Y축에 A 플러스 B분의 A라는 값이 갑국은 7분의 6이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분의 B 값은 쭉 내리면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계층비 A, B, C를 더하면 10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데 지금 문제에서 A, B가 이미 7이면 자연스럽게 C는 얼마가 되나요?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미 A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이라고 되어 있죠. B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죠. 다 찾았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같은 방식으로 을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을은 A 플러스 B는 5분의 3인가요? 분의 A는 5분의 3. 그 다음에 B 플러스 C분의 B는 결국 쭉 내리면 7분의 2죠. 자, A는 3, B는 2. 그럼 C는 얼마예요? A는 3, B는 2, C는 5가 되겠죠. 자, 다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을 한번 찾아볼게요. 병은 A 플러스 B분의 A가 17분의 11. 그 다음에 B 플러스 C분의 B가 3분의 2. 선생님 이미 A가 11을 넘었는데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나눠가지고 10으로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A는 11이에요. 그러면 B가 얼마예요? 여기 이 조건에서 보면 B가 6이 돼야 합해서 17이 되죠. 근데 여기 B는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6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9분의 6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C가 어떻게 돼요? C 값이 3이 되는 거죠. 자,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합하면 20이 되잖아요. 그죠? 11, 6, 3 더하면 20.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절반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0 곱하면 되죠.
그러면 ABC는 나중에 인구비가 55%, 30%, 15%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ABC가 뭔지만 찾으면 이제 문제는 다 푼 거예요. 자,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라는 힌트가 있으니 ABC가 뭔지 찾을 수 있어요. 자, 피라미드가 되려면 상층이 제일 적어야 되잖아요. 갑국에서 B 값이 제일 적으니까 B가 상층. 그다음 두 번째가 중층인데 두 번째 값이 C. 그다음 제일 수가 많은 A가 하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상중하는 B, C,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을국은 다이아몬드형이죠. 2번, 병국은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병국은 모래시계형이라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3번, 상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는 이렇게 말했으면 선생님이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죠? 네, 앞에 분모, 뒤에 분자. 상층 인구, 갑국의 상층 인구 얼마예요? 10. 하층 인구 얼마예요? 60. 을국의 상층 인구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하층 인구 30. 이게 몇 배 차이 나는지 살펴보려면 얘가 20이야? 그러면 뭐 이걸 절반해가지고 10분의 15 이렇게 비교해보면 15랑 60은 4배 차이 나잖아요. 정답 맞네요. 자, 답은 이미 찾았지만 보기를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갑국의 중층 비율, 이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갑국의 중층 비율은 30, 을국의 하층 비율 30, 병국의 하층 비율은 55니까 작은 게 아니라 더 크죠. 5번, 세대 간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계층은 중층밖에 없죠. 그러면 중층의 비율이 병국은 15, 갑국은 30이니까 3배가 아니라 2배. 2배가 아니죠. 2분의 1배. 이렇게. 자, 문제를 다 푸셨습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랑 6번 문제는 특별히 선생님 풀이가 필요하지 않아서 넘기고 7번 문제로 갈게요. 역시나 계층별 인구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구비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본 다음에 이 풀이 영상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7번 문제를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게요. 상중하가 이미 나와 있고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이 인구비만 찾으면 되는 문제니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층 인구가 6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층 인구가 여기 있으니 이걸 6으로 만들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3이 되면 되죠. 아, 그래서 80년도의 인구비는 1대 3대 6이다. 맞습니까? 2000년도에는 자, 여기가 3이니까 여기 하층도 3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되죠. 6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상층 인구는 1대 6대 3이다. 자, 여기가 이번에 하층 인구가 3이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를 3으로 바꿔주면 3, 4, 12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상중하가 5대 그 다음에 12대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죠. 합하면 10이 넘고 합하면 20이 돼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곱해서 절반 10을 곱하고 절반으로 나눠줘라. 자, 나누면 25, 그 다음에 60, 15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10, 30, 60, 10, 60, 30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걸 가지고 보기를 풀어볼게요. 1번 상층의 비율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2000년도의 상층의 비율은 10, 1980년도는 10. 똑같죠? 중층 인구는 이랬어요. 여기에서 문제 조건이 있었나 봐요.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하층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자, 그럼 하층 인구가 변함이 없으려면 보세요. 하층 인구가 여기가 60이잖아. 그럼 여기도 60이 돼야 되잖아요. 인구수가. 여기가 10명, 30명, 여기가 60명이려면 하층 여기도 60명으로 만들어 주려면 2배씩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120명. 여기는 20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5니까 이거는 4배를 곱해서 60명으로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240명, 100명. 그러면 인구수가 1980년도에는 100명이었던 것이 2000년도가 되면 200명이 되고 2020년도가 되면 300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300명이 아니라 400명인가요? 예, 400명. 자, 그러면 중층 인구를 보세요. 2020년의 중층 인구는 240명이고 1980년도는 30명이니까 8배죠. 자, 3번. 총 인구는 2020년이 2000년의 2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1980년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2020년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2020년이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왔네요. 대비, 아까 대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한, 대비 다 똑같아요. 자, 19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의 상층 인구, 이번에는 증가율을 구해야 되네요. 자, 증가율은 변화율이라고 해서 A가 B로 변화했을 때 그 증가한 또는 감소한 변화율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준이 A이기 때문에 A분의 B에서 A를 빼서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0년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증가율을 구하려면 자, 상층 인구 한번 구해봅시다. 자, 상층 인구 아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인구 요거 했었잖아요. 상층 인구 10명이에요. 상층 인구 10명인데 2000년도에 상층 인구는 20명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20-1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100% 증가했어. 2배로 뛰면 원래 100% 증가해요. 자, 그러면 2000년 대비, 그러니까 기준이 이번에는 2000년이잖아요. 2000년에서 2020년의 중층 인구예요. 자, 중층 인구인데 기준은 2000년. 아까 120명이잖아요. 120명을 기준으로 여기 아까 24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240명에서 120명 이렇게 빼주면 곱하기 100 똑같이 120이니까 역시 2배 늘었기 때문에 100%.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124페이지의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2번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A, B, C가 무슨 계층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힌트가 T년의 각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피라미드형이 되려면 C가 상층이 돼야 되죠. 제일 작아야 되니까 C가 상층.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 B가 중층,
그다음 A, 가장 많은 A 값이 하층이 돼야 피라미드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층은 C, 중층은 B, 하층이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50년을 한번 볼게요. 갑국과 을국에서 가장 큰 계층의 비율이 50%를 넘는데요. 자, 그러면 50%를 넘는다는 것은 A, C는 더해도 50%가 안 된다는 소리니까 압도적으로 B가 크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똑같이 C, B, A를 놓으면 B가 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구조가 나오죠. 자, 을국은 C, B, A로 놓았을 때 B가 제일 커요. 여기도 50%가 넘기 때문에 자, 다이아몬드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은 C, B, A라고 했을 때 B가 제일 적기 때문에 이런 모래시계형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계층 구조는 다 파악했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먼저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모래시계라는 것을 여기다 쓰고 문제를 풀게요. 자, T 플러스 50년에 중층의 비율을 했어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을국은 갑국이랑 비교했을 때 을국이 낮죠. 그죠? 다음 니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자, T년 대비라고 했으니까 T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T 플러스 50년 갑국은 자, 어떻게 됐어요? 일단 계층 구조가 변했죠. 그죠? 수직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가 매우 높아졌으니 개방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을 한번 가봅시다. 3번이 아니라 디귿. 자, 디귿 보면 T년과 T50년 사이 을국을 하면 신분제도의 존재는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수직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가 낮아졌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조적 이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신분제가 폐지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계층 구조가 확 뒤집어질 경우가 구조적 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리을 보기 봅시다. T50년의 갑국과 T년의 을국의 모두 계층 구조는 아까 봤죠. 다이아몬드형이었죠.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쉽죠?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예요. 지금 이 표를 보고 ABC라고 되어 있으니 상중 하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죠. 찾고 실제로 우리 계층표 매트릭스도 만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ABC가 각각 일단 무슨 계층인지를 찾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힌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0. 자, 부모 계층과 비교한 자녀 계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기준이 부모 계층이에요. 부모 계층보다 비교한 자녀 계층. 높아졌다. 이거는 부모보다 계층이 높아졌어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낮아졌다는 것은 부모보다 계층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보다 계층이 높아진 경우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죠? 자, 부모보다 계층이 높아진 경우. 자, 부모 계층이 상층이면 자녀 계층이 더 높아질 수가 없죠. 그죠? 지금 이 계층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계층이 부모 계층이잖아요. 부모 계층 B가 지금 자녀가 더 높아진 경우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상층인 거죠. 그죠? 부모가 상층이면 자녀는 더 높아질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가 계속 뭐 상승 이동이 나타날 수 없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 기준이 자녀 세대인지 부모 세대인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부모 계층인 거거든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자, 부모 계층 C가 지금 자녀보다 낮은 경우가 하나도 없대요. 그럼 뭐냐면
부모가 예를 들어 하층이다. 그러면 자녀가 더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C가 하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상층, C가 하층, A가 중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층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가 구석에다가 선생님이 하나 그릴게요. 자, B, C, A. B, C, A가 아닌가요? B, A, C. 그 다음에 B, A, C.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부모 계층 중층 다 하면 얼마예요? 15, 20 하니까 35. 그 다음에 상층은 다 하면 15. 하층은 다 해서 50이잖아요. 그럼 부모 계층 다 하면 15, 35, 50. 여기까지는 이제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요거 자녀 계층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이제 중층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치암 여기 20 그대로 쓰면 되겠는데. 자, A 중층 1치암 20. 1치암 10. 그 다음에 1치암 35.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중층. 부모 계층과 비교해서 자녀 계층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층인가요? 부모는 중이었는데 자녀는 상이 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매트릭스로 가면 부모는 중층인데 여기가 부모 계층이니까 자녀는 상층이 된 경우니까 여기로 가야 되죠. 그죠? 여기가 얼마라고요? 10. 그 다음에 부모는 여기 낮음이라는 것은 부모는 중층인데 자녀는 하층이 된 경우를 말하잖아요. 부모는 중층인데 자녀는 하층이 됐어. 이게 5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B층 한번 볼까요? B상층. 자, 부모가 상층이라 자녀는 그거보다 낮으니까 이 부모가 상이면 자녀는 중도 될 수 있고 하도 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중이나 하가 될 확률이 5. 그죠? 다 해서 5. 여기는 반대로 여기 높음이 있으니까 부모는 한데 자녀는 중이나 상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는 한데 자녀는 중이나 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해서 15.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 빈칸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채울 수 있는 힌트가 여기 또 있네요. 자,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의 수.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의 수. 여기에요. 그 다음에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의 수. 여기죠. 요게 숫자가 똑같대요. 그리고 상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가 없다. 상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는 없다. 그러면 지워봅시다.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5. 그럼 여기는 다 해서 25.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5인데 여기가 5면 여기는 10. 그러면 35, 여기는 40.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인구비를 다 찾았네요. 요 매트릭스 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깔끔하게 이제 표로 정리한 걸 가지고 지문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중층의 비율 1번. 중층의 비율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다. 자, 중층의 비율 35, 35 같다. 정답 1번이네요. 다 풀었네요. 그렇지만 2번, 3번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세습 비율은 여기 대각선 일치함이 세습 비율이죠. 그럼 세습 비율이 35, 20, 10 더하면 65죠. 그럼 이동 비율이 35니까 세습 비율이 더 높네요. 그죠?
3번. 하강 이동한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아래 삼각형이니까 10%. 상승 이동한 자녀, 위에 삼각형이니까 25%. 자, 적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중층 중 이랬으니까 항상 여기 중, 대한, 대비 이런 말 앞에 여기는 기준이다. 자, 그럼 자녀 세대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강 이동한 자녀는, 자,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하로 내려가야 하강 이동 아니에요? 그죠? 아니다.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죠? 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중인데 세대가 하강 이동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상이었는데 자녀는 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 그 다음에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이동한 자녀는 부모는 하였는데 자녀가 중이 된 거니까 10 이거죠. 그래서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적습니다. 자, 부모 세대는 뭐예요? 피라미드이잖아. 근데 자녀 세대도 피라미드예요. 그죠? 그래서 달리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해결했네요. 그러면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려고 했는데 곧 수업 시작이라서 영상을 반으로 쪼개서 다음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일단 4번 문제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봐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4번부터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는 각각 상 중 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A는 B보다 높은 계층이다. A가 B보다 높다. C는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했으니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하강 이동이 나타날 수 없는 층은 상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A는 중층이고 B는 하층이라서 C가 상층, 중층이 A, 그 다음에 하층이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 A, B, C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표를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갑국 같은 경우에 표는 C, A, B의 형태로 재구성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와 C가 만나는 5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A와 A가 만나는 17이 여기로 가야 되겠고 B와 B가 만나는 18이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부모는 C인데 자녀는 A인 경우가 3이죠. 부모는 C인데 자녀는 A인 경우가 3. 그러니까 5, 3, 2의 구조로 바꾸면 되죠. 여기도 자, A도 어떻게 가면 되나요? 3, 17, 10. 그 다음에 12, 30, 18. 자, 이렇게 표를 만들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60. 여기는 20, 여기는 50, 여기는 3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을국표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꾼 표를 선생님은 정렬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보기를 해결해 볼게요. 먼저 갑국에서 상층 비율이라고 했으니 상층 비율은 부모가 10, 자녀가 20. 어디가 더 높죠? 부모보다 자녀가 더 높기 때문에 낮다라는 말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을국에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와 달리 양극화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서 양극화가 나타난다. 3번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의 비율을 구해보라. 대각선 더하기만 하면 되죠. 자, 갑국은 5 더하기 17 더하기 18이니까 40.
그 다음에 을국은 10 더하기 10 더하기 19니까 39. 자, 갑국이 더 높으니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답을 찾았지만 4번, 5번이 왜 틀린지 지문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비율을. 자, 이건 대각선 위쪽에 있는 삼각형 3개. 자, 삼각형의 숫자 3개가 상승 이동이죠. 자, 그냥 봐도 어디가 더 많나요? 갑국이 높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갑국과 을국의 모두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이미 여기에서 선생님이 모래시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되어 있어서 뭐지? 라고 하지만 하나씩 힌트를 찾아서 우리가 계층표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자녀 계층 A 중 부모보다 높은 자녀의 비율, 즉 상승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비율이 40%. 자, 자녀 계층 B 중에서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자녀, 하강 이동을 했다. 은 60%다. 자녀 계층 C는 높은 자녀도 있고 낮은 자녀도 있더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는 분명 C는 무슨 층이다? 높은 자녀도 있고 낮은 자녀도 있으니 C가 중층이다.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상승 이동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C가 이미 중층이니까 A는 상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 되니까 하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표는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진다? A, C, B, A, C, B의 형태로 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비율을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부모 세대는 334인데 우리가 필요한 비율은 A, B, C가 아니라 A, C, B니까 30, 40, 30으로 계층표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자녀 세대는 2, 3, 5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2, 5, 3이어야 되죠. 그래서 20, 50, 30 합해서 100.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네모칸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 자, A 계층 보세요. 부모보다 계층이 높은 자녀의 비율이 40%래. 그런데 무슨 계층? 자녀 계층. 즉, A층 자녀 계층은 20%인데 20명이라고 치면 20명 중에서 부모보다 계층이 더 높아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부모가 상층이 아닌 이상에는 다 상승 이동을 했을 거니까. 자, 근데서 그게 40%래요. 그러면 100명, 100분의 4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아, 여기가 8명일 테니 여기는 자연스럽게 12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볼까요? 부모보다 계층이 낮아졌어. 그러면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몇 퍼센트냐면 60%래요. 36, 18, 18명이 이 두 개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12명은 부모랑 계층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C 한번 볼까요? 각각 30%래요. 자, 50명 중에 30%면 5, 3, 15. 그러니까 각각 높은 사람 15, 낮아진 사람 15. 그럼 전체가 5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20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층표 다 풀었어요. 여기가 27명이니까 30명을 채우려면 3. 여기가 15명인데 30명이 되려면 여기는 15명. 여기가 35명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5명. 여기가 17명이라 여기는 3명이 돼야 표가 완성이 되죠. 자, 이제 이 표를 가지고 보기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요 계층표를 붙였어요. 1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인가요? 아니죠. 중층이 높기 때문에 피라미드 아닙니다. 자, 고도 산업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라 이 중층이 아까 우리 뭐였었죠? C층이었죠. 그러니 C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자, 3번. 상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 상층 자녀가 하층 자녀의 4배이다. 자, 상층 부모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상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상층 자녀는 12명, 하층 자녀는 3명. 몇 배 차이 나나요? 4배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그래도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자, 세습한 자녀의 비율. 어떻게 하면 되죠? 대각선 더하면 되죠? 12 더하기 20 더하기 12. 그러면 44인가요? 50%를 넘지 않습니다. 자,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는 15명. 그 다음에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15명. 둘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번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럼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모양이 좀 독특한데 이번에는 숫자 대신에 요 네모의 면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네요. 자, 네모 면적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 없고 이게 만약에 네모 면적이 2개면 2, 그다음 하나면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A, B, C의 계층이 상중, 하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만 먼저 찾아볼게요. 자, 힌트는 하나도 없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갑국이나 을국이나 동시에 상승 이동한 자녀 수가 없대요. 지금 이게 자녀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계층은 자녀 계층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를 찾아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상승 이동해서 온 자녀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자녀 세대 기준일 때 A는 무조건 하층이 되죠. 그러면 C는 보세요. 갑국이나 을국이나 둘 다 하강 이동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해서 하강 이동해서 올 수 없는 계층은 상층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죠. 맞습니까? 선생님 B 여기 B는데요. 여기는 하강 이동은 없지만 여기에 하강 이동이 있고 여기에는 상승 이동이 없지만 여긴 상승 이동이 있기 때문에 B 계층은 중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그 보기 편한 매트릭스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층이 C고 중층이 B고 하층이 A이기 때문에 C, B, A의 형태로 바꿀게요. 자, 일단 부모 세대의 계층 비율이 A, B, C가 6, 3, 1인데 우리는 거꾸로 C, B, A가 필요하니까 1, 3, 6이 되겠네요. 그러면 10, 30, 60 이렇게 자녀 세대는 2, 5, 3이 아니라 우리는 3, 5, 2가 필요한 거죠. 30, 50, 20 이렇게 해서 100%.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어머. 선생님이 완전 잘못 생각했네요. 이 갑국이 6, 3, 1이니까 표를 2개 만들어야 되네. 얘들아, 전면 수정. 자, 갑국 C, B, A. 어쩐지 쉽더라. 그 다음에 C, B, A. 그 다음에 을국 C, B, A, C, B, A 이렇게요. 자, 그러면 부모의 계층만 제시해 줬으니까 10,
30, 60. 을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30, 50, 20 이렇게 됐습니까? 자녀의 계층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해당 계층에 속한 자녀 수가 여기 이미 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층에 5개가 있대. 그럼 이거 50으로 계산하자. A 50. 자, 여기는요. 중은 3개가 있대. 상은 2개가 있대. 20. 자, 여기는 하가 33개니까 자, 5개니까 50. 2개니까 20. 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를 이제 채워볼게요. 자, 가운데 어떻게 채울까요? 일단 중층을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중층은 보니까 상승 이동한 자녀 수야. 그러니까 기준이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봐야 돼요. 자, 상승 이동했다는 것은 여기잖아요.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는 중층이 됐으니까 그게 1에. 그럼 여기다가 20이라고 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하강 이동한 자녀는 없대. 0 이렇게 되죠. 자, 비곡 볼까요? 상승 이동한 자녀가 이번에는 없고 그 다음에 하강 이동한 자녀가 2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층 한번 살펴봅시다. 상승 이동한 자녀가 10이다. 여기가 10이잖아. 상승 이동 2개가.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볼까요? 역시나 여기도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수가 10이니까 여기가 10이란 뜻이고 여기는 10이죠. 이건 답을 찾았네. 보세요. 30이니까 이거 0이다. 이것도 10이니까 이거 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층 한번 볼까요? 하강 이동한 자녀 수. 하강 이동한 자녀 수가 20이니까 50 중에 20이고 30은 그대로. 자, 여기도 하강 이동한 수가 20인데 전체 30 중에 20이 이동을 했으니까 10은 그대로. 그럼 여기가 10, 여기가 0, 그럼 여기 20이니까 여기는 30, 여기는 20. 표를 다 채웠네요. 이것도 30, 50이 되려면 여기가 20, 30이 되려면 여기는 10, 30이 됐으니까 0, 그 다음에 60이 됐으니까 10. 네,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예쁜 표로 바꿔왔습니다. 1번, 갑국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입니까? 피라미드죠? 그 다음에 2번, 갑국에서는 세대 간 계층 유지 비율, 계층이 유지되었다 이 말은 대물림이잖아요. 대물림, 세습, 뭐 같은 말이죠 전부 다. 자, 그러면 계층 유지 비율이 뭐 얼마예요? 10, 30, 딱 50인데? 그럼 똑같잖아. 그죠?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보기. 자, 을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 10개인데 하강 이동은 40개. 그죠? 자, 그래서 적다. 그 다음에 4번 보기. 을국에서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세습 비율.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자, 대비가 나왔으면 여기가 기준이니까 분모를 뭐라고 해야 돼요? 부모 세대 계층으로 두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상, 중, 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을국이니까 부모 세대 계층 상은 30이 기준인데, 그 중에 세습 비율이 10개, 10. 중은 얼마예요? 50인데, 50개 중에 일치 비율이 30. 그 다음에 하는 20이 전체 부모, 계층 B인데, 그 중에 이렇게 일치하는 게 10. 자, 값이 어디가 제일 커요? 3분의 1, 5분의 3, 2분의 1.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제일 높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하층이 제일 높다. 틀렸네요. 자, 갑국과 을국 모두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는 없다. 자,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0.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0.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우리가 연습했었던 그 계층 B 계산하는 문제죠. 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A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A, B, C가 다 더해지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그랬죠? 10이 되는 구조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러면 A, B가 4야. 그럼 C는 얼마여야 되니? 6. 그죠? 잠깐만. 지우고 여기 이쪽으로 가서 할게요. 자, 얘가 4야. 그러면 C는 얼마예요? 6이죠. B 더하기 C가 7이야. 그러면 A는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9야. 그러면 B는 얼마예요? 1. 너무 쉬운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T년의 계층 구조는 일단 ABC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구해보세요. 자,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T년도는 ABC가 3 상중하가 일단 뭔지 모르네. T 플러스 30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는 조건을 먼저 풀고 나서 풀어야 좀 편하겠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T 플러스 30년들의 계층 구조. 자, 여기 C가 얼마예요? 5고, 그 다음에 A가 3, 그 다음에 B가 2니까 피라미드가 되려면 BAC 구조가 돼야 되네요. B가 상층, A가 중층, C가 하층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T년도는 우리 BAC의 형태로 깔아야 되니까 B가 1, A가 3, C가 6.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도는 2, 3, 5.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은 여러분 계산해 봤어요? 여기가 C가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A가 5. 그 다음에 B가 2. 그 다음에 T 플러스 90년도는 587이니까 여기가 5,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즉 시기별 상층 인구가 모두 2배씩 되었다라는 조건을 성립시켜야 되죠. 자, 일단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표를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으니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계층 상중하 비율이 요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졌는데 상층 인구가 매년 그러니까 30년마다 2배씩 늘었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성립시키려면 이건 이제 비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일단 T년도에 인구가 전체 100명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상층 인구는 10명이었죠. 그런데 T 플러스 30년도에는 상층 인구가 2배가 되어야 하니까 20명이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별히 인구가 늘어날 필요가 없죠. 추가적으로. 그대로 이제 100명. 그런데 T 플러스 60년도가 되면 이제 20명이 아니라 몇 명이 돼야 되냐면 40명으로 인구가 늘어야 돼요. 상층 인구가. 그러면 얘만 늘면 안 되고 비율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다 2배씩 늘려줘야 되죠. 그럼 여기는 100, 여기는 60. 그럼 전체 인구가 얼마가 돼버려요? 200명이 되죠. 자, 그러면 T 플러스 90년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4가 아니라 80명이 돼야 되죠.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어차피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자, 1번 한번 보자. 중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언제예요? 여기죠. T 플러스 60년. 2번 보기. 하층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60년이 같습니까? t년과 t 플러스 60년 같습니다. 그쵸? 정답 2번이네요. 3번. 중층 인구에 대한 상층 인구의 비는 이런 문장 선생님이 자, 대안을 기준으로 여기가 분모, 여기가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t 플러스 30년도의 중층 인구는 어디 있어요? 30이죠. 그죠? 상층 인구는 얼마예요? 20. 맞습니까? 자, 그럼 t 플러스 90년도는 어때요? t 플러스 90년도는 인구비니까 여기 중층이 20%, 상층이 30%. 자, 어때요? 숫자가 여기가 더 크죠? 그러니 90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3번 문제 했고 3번 보기 했고 4번 보기 한번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상층 인구의 증가율. 선생님이 이거 증가율도 설명드렸는데 변화의 공식 다시 기억해봐요. 기준연도 A에서 B로의 변화는 A분의 B-A 곱하기 10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대비 앞에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의 상층 인구. 자, t년도에 상층 인구는 10명이었고 t 플러스 60년도에는 우리가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40명이었어요. 자, 여기가 40명. 자, 그러면 증가율을 어떻게 구해야 되니? 자, 상층 증가율은 10명 중에 40 빼기 10 곱하기 100. 그래서 30%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층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해요? 중층 인구는 기준이 30이잖아. 그럼 30분의 얘는 2배가 됐을 거니까 100 아니니? 그럼 100 마이너스 30 곱하기 100. 자, 그러면 30분의 70인데 곱하기 100인데 30%가 되려면 여기 90이 돼야 되잖아. 근데 70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30% 안 된다는 거지. 상층 인구 증가율은 30%, 중층 인구는 3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크다라는 답을 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90년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구조죠. t 플러스 60년의 계층 구조는 어때요? 다이아몬드형 구조죠. 사회 통합의 실현에 유리한 것은 t 플러스 60년이기 때문에 답이 틀렸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풀어오셨나요? 자, 8번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췄다가 이제 혼자 풀어보시고 다 푼 다음에 선생님 해설을 들으면서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죄송해요. 쌤 목이 안 좋아서. 지금 선생님이 항상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걸 활용해서 풀면 이것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A 더하기 C가 8이야. 그러면 B는 얼마예요? 2. 그죠? A 더하기 B가 9야. 그럼 C는 얼마예요? 1. 그럼 자연스럽게 A는 얼마예요? 7. 자, 다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A 더하기 C가 5니까 B는 5.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8이니까 C는 2.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얼마? 3. 자, 을국도 살펴봅시다. B가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C가 2. 그럼 A는 5. 여기도 B가 1, C가 3, A는 6.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국, 을국 두 가지 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 갑국 하나 먼저 만들게요. 그런데 만들려고 보니까 ABC가 각각 무슨 층인지를 모르네요.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자료 2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자녀 세대 계층 대비라고 했으니까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높은 비율, 즉 상승 이동을 의미하는 건데, 자, 상승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자, 무슨 계층이? 하층인 경우에는 그렇죠. 예. 아, A가 하층이구나. 예. 하나 더 만들게요. 을곡도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75라는 숫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 자, 지금 불일치하다 이 말은 뭐냐면, 상승 이동이든 하강 이동이든 세대 간 이동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랑 뭐를 포함해요? 상승과 하강을 동시에 포함하는데, 상승은 75인데 불일치 비율 전체가 75면 하강 이동이 0이란 소리잖아. 자, 하강 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계층 C가 상층이죠. 그러면 C, B, A, C, B, A, C, B, A, C, B, A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층 B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메꿔 보도록 할게요. 자, C1, 1, 2, 7. 자녀 세대는 2, 5, 3. 자, 여기도요. 여기 을곡이죠. 을곡. 2, 3, 5. 여기는 30, 10, 60. 자, 그럼 이제 빈칸 안에를 이제 채우면 문제는 다 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층을 먼저 활용해 봅시다. 자, 중층보다 이게 힌트가 되겠네요. 불일치 비율의 반대는 일치 비율이니까 불일치 비율이 20%다. 그러면 80%는 일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은 어디? 자녀 세대. 자, 그럼 갑국에. 자, 지금 A가 30인데 그 중에서 80%는 일치한대. 38에 24. 24명은 일치한대요. 자, 그럼 여기도 갑시다. 90%는 불일치야? 그럼 10%는 일치잖아. 그럼 B, 50명 중에 10%는 일치해. 몇 명이? 5명이. 그 다음에 여기도 75%가 불일치 비율이면 25%, 4분의 1은 일치한다는 거죠. 20명 중에 4분의 1은 5명이니까 일치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을국도 찾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40%가 불일치니까 60%는 일치한다. 66, 36. 그 다음에 여기도 10% 일치하니까 10명 중에 10%는 1명. 그 다음에 절반이 불일치, 절반이 일치. 30명 중에 절반, 15명이 일치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층을 활용해 볼게요. 자, 갑국의 B층에 상승 이동했다. 무슨 말이냐? 부모보다 계층이 높아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82%래. 몇 명 중에? 50명 중에 82%니까 41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46, 50을 채우려면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4. 여기는 1. 25명인데 30명이 돼야 되니까 5. 여기가 10명, 여기가 5명. 표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 을국의 상승 이동은 40이라고 했으니까 10명 중에 40%는 4명. 합하면 5, 전체가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5. 그럼 여기는 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4가 되나요? 25에 5. 여기는 10명.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완성했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보기를 해결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표를 예쁘게 바꿨습니다. 자, 1번. 갑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녀. 자, 삼각형이죠. 자, 전체의 50% 미만이다. 지금 이거 두 개만 해도 이미 51%인데 답이 틀렸네요. 2번. 을국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자녀 수가 대물림한 자녀 수보다 많다. 뭘 하나를 더 해봐야 되겠네. 36 더하기 15 하면 이미 얼마예요? 41인가요? 아니 51이니?
50이니까 대물림한 자녀 수가 더 많네요. 그죠? 자, 3번 이제 끝이 와갑니다. 3번 보기. 세대 간 하강 이동의 비율. 자, 하강 이동의 비율은 여기죠. 10. 그다음에 을국은 29. 3배가 안 되네요. 3배 이상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갑국은 무슨 형이에요? 다이아몬드형. 을국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래시계형이네요. 틀렸네요. 정답은 5번. 자,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의 비율 찾아볼까요?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의 비율 5. 그다음에 이게 을국이니까 다시 봐야 되겠네.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보고 있죠. 자, 을국에서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의 비율 24. 갑국에서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의 비율 4. 몇 배인가요? 6배죠, 6배.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가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풀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건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13강에서도 도표 문제가 나오니 선생님이 역시나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